안녕하세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 사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해서 사모으고 싶은 그런 이유는 이제 5G 시대가 시작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골고루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이 둘 다 갖춘 주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삼성전자만큼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뭐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둘 다 갖추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온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주주 친화 정책을 점점 더 펼치면서 분기로 배당을 하고 1년 토탈 배당 수익률을 우선주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3% 이상을 주고 있는 상태라서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이 배당 수익률로만 투자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 글로벌적인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그런 각 나라의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IT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미국의 애플과 대만의 TSMC 주식들하고 비교할 때에도 현저하게 저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앞으로의 5G 시대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과 안정성도 둘 다 갖추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있으며 다른 글로벌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G의 시장에 대한 글로벌하고 국내 가입자 수 그리고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계 5G 가입자가 약 485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1000만 명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이제 60개국에서 약 176개 사업자가 5G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서 이제 글로벌 가입자 수가 이제 2020년이 되면 약 7,700만 명으로 증가를 하고 또 2022년, 25년도가 되면 15억이 넘는 수준의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5G 가입자 수 현황으로 보자면 지금 2019년도 4월 달에 우리는 상용화를 시작을 했죠.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월 달까지 기준을 했었을 때 약 400만 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약 3조 원 규모인데 2025년도가 되면 그의 10배에 육박하는 약 35조 원 규모로 계속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메모리와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5G 시대에 발맞춰서 통신 장비에 대한 시장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뛰쳐들고 있었었는데요.
비록 2017년도에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전체 기준입니다. 전체 기준, 뭐 4G, 3G, 4G, 뭐 5G 다 포함해서 2017년도 기준에서는 3%밖에 점유율이 안 됐었고 2018년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5G가 개화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통신 장비 시장을 내년에는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 중에서 5G 시장, 5G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화웨이 30%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23%. 이렇게 된 상태로서 이 5G 시대에 발맞춰서 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넓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2019년 4월 달에 상용화를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이어서 미국이 시작을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일인가요? 그때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3월에 도쿄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각 나라의 5G 시장에 대한 투자 로드맵들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달 우리나라처럼 4월달에 상용화를 하고 나서 5G에 투자할 금액이 약 32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국의 3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이쪽에 대한 5G 장비 공급 업체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이 4개 통신사들이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약 32조 엔 수준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라서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KDDI의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자세하게 데이터가 뭐 발표된 게 없지만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은 이미 KD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중국에 뭐 화웨이가 많이 공급을 하겠지만 당연히 그게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게 지금 5G 통신망이 깔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5G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5G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1300만 대 수준인데 지금 여기죠. 1300만 대 수준인데 2024년도가 되면 약 9억 대 그 정도로 해서 연평균 약 한 132% 정도씩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에는 이제 이제 5G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이제 통신사들이 5G에 걸맞는 아직까지 킬러 서비스를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망 투자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 망을 사용해 줄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해서 5G 스마트폰을 더 빨리 풀어서 공급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5G 장비 시장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동시에 또 이어서 5G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생산해내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저가형 모델들도 있겠지만 이런 5G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도 엄청나게 급부상이 될 것이고 굉장히 경쟁사인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제 5G 폰이 나올 텐데 전부 다 지원을 하고 또 고스펙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부품들도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G 폰뿐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폴더블 폰 이쪽에 대한 전망들도 굉장히 밝은 상태인데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아마도 내년 2월 달에 MWC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세로로 접고 가로로 접고 이 클램쉘 폴더블 폰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1세대 폰이 4월 달에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이 필름 이슈가 생겨가지고 좀 판매를 하는데 부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뭐 지금은 한 월 10만 대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내년이 되면은 한 600만 대, 800만 대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뭐 폴더블 폰 2세 뭐 클럼쉘도 나오겠지만 또 2세대도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 클램쉘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가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더 이제 명품과 협업을 하면서 높이고, 또 가격은 100만 원대로 다운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서 점점 이 점유율이 이제 똑같이 5G 시장 내에서도 그 중에서 폴더블 폰들이 굉장히 점점 침투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핸드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들이 좀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컴퓨터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거를 띄우기 위해서 이 백단에서 이것들을 돌리기 위한 서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인데, 그런 장소에서 이제 좀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야 좀 글로벌한 인터넷 업체들이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증설 계획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야 서버들도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트래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망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뭐 2016년도에는 뭐 알파고가 많이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2017년도에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2018년도에 대해서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5G 인프라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면서 망이 투자가 되고 또 핸드폰이 팔리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5G에 대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날 거고, 트래픽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여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핸드폰도 팔고 또 데이터 센터가 또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메모리도 더 잘 팔리게 되고, 이러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결국에는 이 원래 하고 있는 주력 업종이었었던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쪽에 대해서 또 전망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업황이 과연 이제 앞으로 턴이 될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먼저 좀 감지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글로벌 업체들의 매출 합산액 추이를 보다 보면 이렇게 다시 턴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로 봤었을 때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고가 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또 다시 좀 정상 범위의 재고 수준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1차 뭐 합의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뭐 앞으로 또 뭐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화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도 보면 아무래도 좀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음,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디램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다시 재개가 되고 또 가격도 좀 안정화되는 그렇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에 또 중국 시안 공장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빅그로스가 그러니까 메모리 생산량 증가율 이 빅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45에서 50% 정도씩이나 이제 굉장히 대단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가격이 급락을 해서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는 했어도 그래도 이 수요 그래프가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성장성이 좀 많이 엿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낸드도 그렇고 디램 메모리도 그렇고 투자가 낸드는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 또 디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투자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빅그로스가 50% 수준에 육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생산 설비가 계속해서 증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또 생산 시설이 또 투자가 되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가격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또 성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인텔에서도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질질 끌기는 했었지만 이게 14나노 CPU를 계속해서 써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 뭐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10나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윈도우 7도 더 이상 이제 이제 내년인가요? 이제 뭐 곧 며칠 내로 윈도우 7도 종료를 하고 지원을 종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교체 수요도 생기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들에 대한 이제 차세대 CPU로 교체가 되는 그런 수요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텔이 새로운 CPU를 발표를 하게 되면 뭐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파운더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 생산하는 분야를 또 삼성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분야에서도 또 매출이 일어나는 참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결국에는 매출에 도움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인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하고 EV 기반의 이제 좀 최첨단 공정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점점 더 확대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에서는 글로벌하게 TSMC가 최강자거든요. 뭐 메모리 분야에선 삼성전자가 최강자지만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쪽에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는 TSMC 대만 업체인데 여기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으로 굉장히 이제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2007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10년이 넘는 월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월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들 아시는 2008년 뭐 서브프라임 뭐 이런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에도 물론 이제 뭐 이때에 제가 뭐 아주 자세한 부분들까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에 10배가 상승을 하였고요. 뭐 차트에서 보여지는 느낌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아간다면 결국에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시대 흐름에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게다가 전망도 밝은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급격하게 오른 그런 감도 없지 않아서 뭐 당장 뭐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뭐 굉장히 큰 비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확 돈을 실어야겠다 뭐 이렇게 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조금씩 뭐 하다못해 뭐 한 주씩이더라도 여유 있는 자금을 조금씩 모아간다면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모습들처럼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제목처럼 배당까지 계속해서 3% 수준으로 주다 보니까 분기마다 배당을 받으면 그 돈으로 또 다시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지만 성장성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부동산이 뭐 10년 지났는데 갑자기 10배 오르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주식은 특히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대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됨과 동시에 투자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도 이렇게 몇 배, 뭐 몇 배가 아닌다 하더라도 뭐 몇십 프로 이 정도 수준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애플하고 TSMC라는 회사의 주식들과 비교를 할 때도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본 표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비교했었을 때 2010년 1월 달에는 한 0.53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0.24배밖에 안 됩니다. 애플의 가치가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아이폰도 나왔고 뭐 맥도 있고 엄청난 회사인 것은 많지만 뭐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매출액이나 뭐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업체는 또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비율로 봤었을 때 그게 이제 주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니까 시가총액의 비율이 0.2배밖에 안 됩니다. 좀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반대로 좀 전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비메모리 반도체의 뭐 세계 1등이라고 하는 TSMC랑 비교를 해봐도 10년 전에는 시가총액이 TSMC보다 한 1.9배로 많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1배? 거의 똑같은 수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하고 매출하고 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지금 뭐 이걸로만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 물론 이제 애플은 미국 주식이고 TSMC는 대만 주식이고 뭐 각 나라의 이제 증시에 대한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어떤 수준과 좀 퍼를 받는 수준을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너무나 저평가. 음,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 10년의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5G 시대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잘 될 예정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원래 하던 분야에 대해서 게다가 또 주가 수준도 이렇게 저평가인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은 몰라도 삼성전자 그중에서도 우선주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본주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거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오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안 오르고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똑같이 따라가는데 배당은 훨씬 더 많이 주는 삼성전자 본주는 한 2% 정도 준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3% 수준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착실하게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평가도 받고 있는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책적인 방향이 좀 더, 회사에 좀 친화적으로 좀 바뀌고, 기업들에 대한 것도 좀 친화적으로, 뭐 법인세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고, 또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들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같이 뒤따라 간다면 지금 수준의 주가는 지금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보고서들을 참조를 해서 이 영상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겠고, 주식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주식은 해보지 않았지만 뭔가 투자는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찍어봤는데요. 약간은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무제표 디테일하게 뭐가 어쩌고 또 이 중에서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사실 좀 더 많이 지루해질 수도 있고 사실 크게 계속해서 정립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들은 많이 생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량이 거의 30분이 다 돼가네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쪼록 제 영상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제 개인적인 매매에 대한 영상이나 또 공부를 하면서 산업과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